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방송 전에 매몰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수습된 이 시신은요, 지금 44살의 김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팔이 구조물에 끼인 채로 지금 생존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지난 7일 새벽 이제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부터 좀 이 수색 작업이 지연되고 중단되었다가 오늘 오전에 재개되었고 오늘 추가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몰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조가 좀 더딘 상황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보일러기는요, 5호입니다. 양쪽에 4호와 6호기가 존재하는데 이 추가 붕괴의 우려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이 구조 작업을 펼치기엔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사망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으로 4명이 여전히 잔해 속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 추가 붕괴의 우려 때문에 어제도 사실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붕괴한 타워에 부착해둔 기울기 센서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보음이 나서 더 이상 구조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인력도 투입되고 있고 특히 드론을 통한 수색에 나서고 있고요. 일부는 직접 인력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양 옆에 위치하고 있는 4호기와 6호기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그렇다면 대형 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잔해를 치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조심스럽죠. 그렇죠. 구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도 4호기, 6호기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해체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해체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위험 징후 감지로 밤사이에 수색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소방당국에서도 수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4호기하고 6호기가 아직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 4호기, 6호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구조 기술사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그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우리 대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직접 그 인명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매듭이 돼야 또 구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때쯤 돼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붕괴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인지도 이렇게 고층이랑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었고 1층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계셨죠. 변호사님, 40대 늦깎이 신랑의 소식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40대 늦가기 신랑은요,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일자리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해 이번 이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몰된 지 19시간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망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사고 당일에 점심 뭐 먹었냐는 그 연락, 이 따스한 안부 문자가 마지막이 될 줄은 이 아내도 결코 알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종자들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에 구조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많은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빠른 수색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빠른 수색으로 좀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사고 영상을 한번 좀 이 지점에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 지금 보시면 저렇게 갑자기 다리 부분이 무너지면서 저렇게 정말 말 그대로 폭삭 무너졌거든요. 먼지를 일으키면서요.
변호사님, 이게 사고 원인이 아직 뭐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뭘로 지금 가장 추정이 되고 있나요? 물론 현재로서는 이 구조 작업이 제일 우선이겠지만요. 반드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예. 이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전부터 성수대교 붕괴도 그랬고 이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이런 사고들 법적으로 보면 과실이 있었고 원인이 존재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 책임이 필요한 것인데 이번 사고를 보자면 지금 40년도 더 넘은 이 구조물들을 해체하는 과정, 원래 해체를 하려고 했던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도면 같은 것은 있었겠지만 도면이 워낙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당시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40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구조물이 일부 변경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정확하게 실측하고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 구조를 완전히 파악해서 발파 위치라던가 어느 부분을 절탄해서 이 발파가 쉬워질 수 있도록 구조물을 정리해둔 다음에 폭파할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예. 사실 이 일을 맡긴 처음에 애초에 발주처가 있을 것이고 이 발주처에 또 하청을 받고 또 하청을 받은 여러 가지 이 화사들이 연관이 되면서 과연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서 거기다 발파 위치를 선정한 것인지 이걸 해체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구조물을 일부 절단함으로써 한 번에 안전하게 폭파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해체 작업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도면이라던가 해체 작업에 대한 구상까지는 완벽했는데 이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 단계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와 확인이 필요한데 예.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